자, 그러면 이제 증문즉설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문즉설은 저희 이제 유튜브 특성상 멤버십 분 먼저 쭉 해드리고 그다음 비멤버십 분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예. 것에 대해서는 자, 보내정. 우리 아트님 첫 라이브 방송인데 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옆에서 보는데 긴장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다행이네요. 자, 우동 롯데 어떻게 보시나요가 아까 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박스김님 질문입니다. 자, 이제 첫 질문입니다. 우동 롯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동 롯데 괜찮죠? 네. 일단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그러니까 네.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이 공간은 늘 비싼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네. 그 공간에 끼어 있다는 말은 이 아파트들이 가져가는 어떤 그 시장의 전체적인 특성들을 네. 결국은 새 아파트가 되면 따라간다고 보면 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 뒤쪽으로 하게 되면 경사는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실 해운대자이 2차도 그럼요. 만만치 않거든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뭐 우동 롯데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공부를 좀 투자를 하시거나 가지고 계시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용적률을 따로 보진 않았지만 10중 8구 용적률이 아마 가득 채워서 지었을 거고, 예. 그러면은 뭐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부산에서 이 정도 아파트들이 대지 지분이 34평에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고 좀 많은 15평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 대지 지분으로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예. 기부 체납 조금 빼고 뭐 하다 보면 일반 분양 물량에 기여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정말 작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올 거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땡겨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분담금 약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우동 롯데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부산에서 중증 재건축들이 예. 겪고 있는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바라보고 내가 새 아파트까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우여곡절은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럼 이 아파트를 가격이 안 오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삼익비치기를 보게 되면 그럼요. 이제 1대1 재건축을 확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고민하시기에 나는 여기에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까지 살 것이냐, 또는 이제 어쨌든 시장이 오르니까 오르는 것만 향유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 예. 분명히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재건축이 뭐 12년, 15년 이거 기본 모셔야 되거든요. 예. 이제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남긴 했는데, 예.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익만 향유할 것이냐, 위치가 좋으니까, 예. 아니면 나는 정말 재건축까지 한번 살아볼 것이냐. 근데 재건축까지 되기에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재건축 너무 좋은 의견 다 주셔가지고 재건축은 항상 좀 이런 움직임입니다. 갑자기 뒤늦게 쫙 오르는데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또 급락을 합니다. 왜냐면 재건축 언제 되겠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동 롯데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우리 아트님 저희가 부동산 대학원에서 만날 때까지만 해도 부산이 언제 상승하겠냐 그랬을 때 저희가 둘이가 공통점으로 지금 거의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시차는 필요하지만 급지 좋은 데를 매수로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다 하락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2년이 안 됐어요. 그때 우동 롯데는 다 고바이라고 다 별로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얘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재건축 될 거라고 막 기대 심리가 붙고 있고, 이제 고바이기 때문에 또 조만건이 나오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해운대자이 2차가 그래서 과거장에 얘가 14억 돌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어떻게 보면 해운대자이 2차 같은 딱 그런 곳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또 장점이라 하거든요, 고바이가. 그래서 재건축은 항상 이런 움직임이 있다.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또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준공까지 들고 가면 당연히 이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올랐을 때 재건축 안 되더라도 재건축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좀 더 초과 수익이 생겼을 때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롯데를 정확하게 용적률 안 봤거든요. 예. 지금 용적률이 지금 206%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대지 지분이 18.5평이에요. 네. 자료가 나오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조금은 여유는 있는 편이에요. 예. 있고 보통 이제 용적률이 260 정도 부산에서 짓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지 지분이 15평 정도 나오는 거고 예. 여기는 용적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대지 지분은 조금 많네요.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아파트처럼 용적률을 270, 80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부산이 뒤에 산이 있잖아요. 예. 그럼 용적률 조금 작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되는 사업지들도 보면 예. 산에 붙으면 붙을수록 또는 여기 붙으면 붙을수록 용적률이 한 230, 240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여유가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지금 미스한 부분이고 그죠? 206이면은 예. 260보다 예. 60이나 낮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용적률 오를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 물량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만큼 용적률이 낮으니까 대지 지분은 큰 거고. 네. 그래서 일단 미스 있었다는 부분은 이 자료가 보여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편으로는 뒤에 산이 붙어 있어서 사실 여기는 조금 낮게 허가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여기도 지금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용적률 210으로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해운대자이는 2차는 용적률이 2차는 또 좀 안 높을 나오네요. 수도 있어요. 예. 1차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요게 255%. 여긴 또 받았네요. 예, 네, 거의 받았네요. 얘도 거의 260까지 받았을 거예요. 예, 265%까지 받았네요. 저는 산 근처는 좀 용적률 낮게 받는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당연한 것 같네요. 예, 예. 왜냐면 산 가린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우동론 때. 예. 결론은 좋은데 이제 주의점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시세 차익 먹고 빠질 건지 중군까지 들고 갈 건지.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자, 다음 병섭님 질문입니다. 센텀 쪽에 많이 계시네요. 네. 네. 배뉴부 완공시 인근의 센텀현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죠. 네. 여기가 배뉴부고. 아무래도 뭐 호재는 받겠죠. 저는 배뉴부가 이제 들어오면 제일 많이 호재를 받을 아파트가 여기 해운대자이와 동부올림픽타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해운대자이 1, 2차 같이 받을 거고 그러면 요 사이에 센텀 경동린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바톤을 이어가고 그리고 마티안 일부 이어가면서 센텀 현대까지 갈 거거든요. 예, 아마도 지난 장처럼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다 오를 때 얘는 안 올라갈 거예요. 네, 배뉴부 있다 하더라도 안 올라가다가 이제 이 순서가 오면 갑자기 그때 팍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특징을 알고 항상 이제 이 같은 입지라 하더라도 좀 하위 단지는 뒤에 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알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나는 이 해운대자이 오르니까 얘도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오르겠지 이렇게 봐서는 좀 착오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신 이제 알고 기다리시면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예. 예, 예. 대신에 그 이제 알고 기다리는 순간이 생각보다 이제 약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 가능하면 조금 음. 좋은 쪽을 더 계속 추천드리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예. 그래서 센터면드는 그 이제 그런 양면의 부분이 있는 거죠. 가능성도 있지만 예, 약간의 그 기다림과 네. 예, 약간 한계. 그렇죠. 예. 예. 사실 이 비슷한 맥락이 LG 메트로시티거든요. 예. LG 메트로시티를 보면 지난장에 요 LG 메트로시티가 오르기 전에 자동 신도시가 더 먼저 오르지 않았어요? 맞죠? 예, 그건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 네. 아마 고등학교 기억이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LG 메트로시티가 딱 오르기 전에는 자동 신도시가 한참 먼저 오르고 예. 여기도 지금이야 선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었고 그 말만 바꿨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일기 신도시 무슨 법이었나? 그때는 리모델링이 히트였죠. 맞죠. 2020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이제 여기랑 뭐 저기 양정현대, 네. 그다음 LG 메트로시티, 거제 홈타운, 음. 그다음에 여기 자동 신도시까지 예. 그때는 그게 한참 맞죠. 하면서 좀 예. 비슷하게 이슈를 가져갔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다가 이 바톤이 용호동이 좀 한 타이밍 늦게 왔던 것 같은데 요것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 메트로시티 좋냐라고 물어보면 예. 결론적으로는 뭐 주거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고 예. 사실 비역세권 최고의 생활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좋은 환경인데 예.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오른다. 그래서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이 가격에 이 생활권이 나쁘지 않을 거고 짧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데 아마 센터면대도 비슷한 경우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재는 영향은 받습니다. 네. 예. 그 센터면대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세가가 보자. 34평이 2억 6천요. 그다음에 매매가가 지금 4억 7천이거든요. 지금 32평이고 전용 8사겠죠? 예. 그러면 어쨌든 투자 금액을 생각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부대 비용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또 리모델링 그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 해도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핵심 지역에서 저희가 좋은 아파트들 뭐 2억대 중후반 3억 갖고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또 메리트는 있고 또 작게 올라도 어쩌면 또 수익률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게 최근에 이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먼저 독박을 쓰겠습니다. 그 엄궁 요새 엄궁이 어디야? 자, 여기 두개 있죠 아파트. 여기 트라비스 하늘채 이게 6억 9천이고요. 여기 더샵 리오몬트 묘도 6억 천이고 또 내려가면 이제 저기 2호선 라인 따라서 요런 이제 비스타 동원 여기 무슨 동이야? 감전동에 요런 데도 6억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데 신축 6억대. 아까 해운대에 뭐 센터면대 뭐 약간 뭐 부족한 거는 알죠. 근데 그 가격에 뭐 아까 반도보라 딱 6억대잖아요. 저는 반도보라를 갈 것 같거든요. 아마 뭐 다 이거죠. 맞죠. 근데 아무튼 많이 사셔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분들은 이렇게 악플들이 좀 있거든요. 뭐 센터면대나 뭐 반도보라빌이나 뭐 이런 등등 우동롯데나 이런 게 뭐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격을 놓고 또 그 가격대에 최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만 첨언하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따라 잡느냐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저희 방송은 늘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34평 평균 가격이 5억입니다. 5억 부산. 그럼 6억 이상 넘어가면 평균 이상이고 저가는 여전히 1억대 34평 거래들도 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죠. 6억대 아파트들도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다. 라는 걸 그냥 이 시각을 좀 바꿔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멤버십 분 답변 다 드렸기 때문에 비멤버십 분도 답변 드리다가 멤버십 분 질문 오면 또 드리고 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사막 속 진주님 질문입니다. 자, 동래아 3단지 RR 보유 중이시라네요. 네, RR 보유 중인데 매도하고 촉삼이나 배뉴부 삼아 업그레이드 정도밖에 안 될까요? 동래아 3단지 RR이면 거의 대장급이다. 그렇죠. 여기죠. 3단지. 3단지가 시세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한 12억 정도까지 거래가 되는 것 같던데 왜냐면 얘네들은 동래아는 지금 단지별로 시세 차이가 막 1억씩 이렇게 나거든요. 세대수가 많으니까 또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워낙 편차가 심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한 12억 정도로 기억을 해요. 34평들이 이제 3단지들 RR들이 자, 12억까지는 안 가고 11억 9천이 직거래가 하나 있고 최근 10억 5천 정도 3단지인가요? 네, 아니면은 그 매물 한번 볼까요? 네이버 매물. 레미안 아이파크.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우리 또 아트님과 힘이 나게. 자, 일단 뭐 34평 찍고 그다음에 한 3단지 몇 개만 찍겠습니다. 3단지에 대략 뭐 요 정도? 일단 찍으면 매매가가 제일 싼 게 10억 4천이고 저층이고
비싼 거는 8층 11억. 11억대. 예, 11억 5천. 아직까지 10, 12억까지는 12억대도 있네요. 있긴 있네요. 고층. 예. 네네. 근데 12억이 이제 곧 하겠죠. 사진롯데가 갔으니까. 예. 예.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촉삼이나 베뉴브 업그레이드 정도일까? 글쎄요. 일단 베뉴브는 사실 업그레이드보다는 저는 조금 반 단계 정도, 한 네. 단계까지는 아니고, 예. 왜냐면 사실 동네야도 정말 만만치 않게 가격이 올라가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 잡는 걸 보면 가격이 제법 잘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운대 우동 쪽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한 단계 정도는 아니고 반 단계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촉삼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네.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부산 진구하고 동래구의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부산 진구가 동래구를 넘어선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없고 늘 동래구의 턱밑까지 갔다가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면 대장 아파트 가격이 꼬꾸라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촉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공원 촉진구역이랑 시민공원이랑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있잖아요. 예. 물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제 기억엔 10년 전에도 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네. 네. 아직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늘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늘 계획만 있었을 네. 뿐이지. 그래서 이걸 호재로 가져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미래를 보신다 하시면 이제 동래구 쪽보다는 여기를 조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동래야를 버리고 여기를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냥 갸우뚱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모르겠고, 대신에 베뉴브는 반 단계 올라가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라는 거고.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분양가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온지 나왔나요? 한 13억 아직 안 나왔나? 안 났고, 지금 관리처분 인가 때 예. 아마 내정된,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때 조합원 네. 분양 가격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분양 가격은 일반 분양할 때 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마 그 계획 정도는 관리처분 인가 총액 책자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꽤 높게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그 일반 분양 어쨌든 지금 만일에 내가 이사를 하신다 하시면, 예. 매수를 한다 하시면 동래야를 한 11억 중반에 파시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금 촉진 3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84가 좁은가하고 피하고 합했을 때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10억 제가 어제 알아봤거든요. 예. 84 기준은 촉삼이 예. 실투자금은 5억 초반, 예. 초중반. 예. 그다음에 총 내가 매수하는 금액은 10억 8천 11억 정도. 그럼 거의 이제 비슷하네요. 예. 가격만 놓고 보면 예. 비슷한데 그러면은 뭐 해볼만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어쨌든 또 신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촉삼이 들어올 때는 이제 동래야는 그때까지도 저는 잘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는 친구보다는 동래구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네. 친구도 좋은데 네. 동래구를 저는 조금은 더 좋아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약간 촉삼은 이제 신축 그 아크로니까 이빨 때문에 이거와 세대수 이런 게 더해져서 저는 동래야보다 오히려 촉삼은 좀 저는 한 반 단계 위. 위로 보시고. 예. 예. 근데 한 5, 6년이 지났을 때 학원가가 이걸 자리를 못 잡으면 예. 다시 학군에 의해서 사직동 아시아드 라인 따라서 다시 갈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더샵이라든지 또 새로운 아파트가 또 들어오잖아요. 예. 이럴 것 같고 베뉴브는 좀 한 단계 위. 그래서 여기가 14억 분양을 했는데 예. 맥락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둘이서 라이브를 하니까 또 다른 의견을 내야 예. 비슷하지만 좀 또 풍부한 의견을 내야 되니까 14억인데 P가 좀 붙었어요. 예. 그래서 5천에서 2억 정도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최고 16억까지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손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6억 이상 또 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연식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뭐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실거주 중심인데 굳이 이동해야 된다면 뭐 굳이 이동할 필요 있냐 이래 생각은 들어요. 근데 투자라면 조금 수익은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 뭐 친구 계신 분들을 위해서 디펜스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 시장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네. 저기 자. 지도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진구가 굉장히 커요. 예. 아파트 이쪽이죠. 아파트 숫자도 제일 많고 그래서 네. 어떤 특징이냐면 부산에서 구별로 아파트 거래 건수 하잖아요. 그럼 해운대만큼 많이 나오는 데가 부산 그렇죠. 진구입니다. 예. 정말 사람 많이 살고. 네. 근데 이제 이쪽까지가 다 그 부산 진구인데 네. 부산 진구의 대상은 늘 이제 부전역 근처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표로 삼는 게 옛날에 여기 롯데 아시죠? 예. 부장님. 이 롯데도 은근히 가격 좀 나갑니다. 네. 근데 여기가 대장이었고 음. 그 다음에
또 대장 이제 4만, 예. 부전력 4만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촉진으로 이게 넘어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넓은 공간 중에 보면 예전 한때 뭐 연지 레미안이 연지 자이가 들어와서 옛날에 연지 쪽 죄송합니다. 알루미늄 당황해서 위치를 못 잡았어요. 예. 연지 자이 쪽 들어오면서 조금 주도권을 가져가니 많이 한 적 있었고 그다음 여기 동의대역 쪽 보면 가야 롯데 있죠. 예. 근데 옛날에 가야 반도보라빌 2006년 당시에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진구에서도 보면 이제 이 포인트도 있고 연지 쪽도 있고 이 포인트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 동네에서 진구 쪽 대장이에요. 예. 나와요. 제일 가깝게 높게 가고 있고 네. 제일 장기적으로 그 대장 자리에 어떤 위치를 뺏기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이 자리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시민공원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부산 진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말 이제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네. 정도 내용을 첨언을 하고 네. 예, 좀 마무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야기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트님 의견에 따르면 사실은 뭐 91점이냐 93점이냐이니까 그죠. 사실 거기서 조금 더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취향이 달라지는 거고 사람마다. 예. 학군지 내에서도 사직동 학군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센텀 학군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남천동 이런 대연 용호동 학군을 선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다 다르거든요. 예.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트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 특히 저희 가을 되면 아마 좀 매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전세 인연이 끝나서 매매로 갈지 또 전세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기준을 잡으면 좋을지 어떤 지역을 보면 좋고 또 매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뭐 신혼부부들이나 사회초년생들 분들 입장에 맞춰서 내용을 좀 되게 쉽게 푼 강의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의를 지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트님이랑은 부동산 대학원에서 인연이 돼서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차근차근 놓치지 않고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강의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트님은 이제 과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딱 있는 대로 팩트,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분들 혹은 아예 초보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매매가 우리가 사실 아파트 시장에서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노하우도 조금 풀 겁니다. 네. 책은 어떻게 보지 이런 거, 영상은 어떻게 고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영상은 고대장 유튜브 쭉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또 대신에 이런 건 있어.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구분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재밌게 좀 내용을 구성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참여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